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정부 여당이 추진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일부 출석 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미국 측 증인 중 한 명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VOA에 미국 조야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공론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그 영향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ve agreed to testify about the impact of what's going on with some of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South Korea. Obviously, it impacts my work because my work's all about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and all the things that we're doing are really important, and they're being stopped. 또 다른 증인인 고든창 변호사도 미국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점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으며 북한이 정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versing decades of democratization. When Moon Jae-in was inaugurated, he said he was going to push South Korea further toward democracy. But what he's done is he's pushed South Korea towards North Korea's definition of democracy and away from what everybody else thinks about that, what the term means.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에서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들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run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And every time I see that the voices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muffled, every time I see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defunded, muffled, oppressed, this is my issue. It's a very big issue. It's a very big reflection on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n democracy.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 통일부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의 청문회와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며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 세계의 인권과 관련해 큰 기여를 해왔고 미국 의회 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은 큰 신뢰라며 오히려 한국 정부 당국이 이번 청문회에 큰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의 전세계 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헤인스 국장은 또 중국은 영내 공격성과 사이버 역량, 경제적 권력을 거론하며 중국의 위협은 비할 데 없는 정보당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로 자신들의 시스템에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 규범을 바꾸려는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annual threat assessment describes an array of threats we are facing in the coming year, beginning with those emanating from key state actors and starting with China, which is an unparalleled priority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But we also look at Russia, Iran, and North Korea.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커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국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더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국들이 최근 보여준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정교함은 미국이 계속 주시하도록 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침식은 전반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행 능력에 대한 질문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그러면서 독재주의 국가들이 이를 체제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거버넌스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향상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은 14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시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으며 이 같은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2018년에 발표한 핵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미국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미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역량이 있는 ICBM 개발을 지속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대면 정상회담을 16일 개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며 또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응, 중국,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일본의 역할과 동맹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확인이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It's symbolically important that I think President Biden is trying to send the message that we think the Indo-Pacific is a top priority for American interests, and that Japan is really the linchpin of our forward presence in Asia and a crucial democratic ally.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관심이 큰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 양국 정상들이 논의할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란 겁니다. They could talk about, what to do if North Korea returns to its testing and potential,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and how they'll handle that and, whether they want to continue with the pressure strategy. And obviously, Suga will probably bring up the issue of abdu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say they're supportive of trying to get the abductees back, but that they have to keep pressure on North Korea.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과거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then Vice President Biden personally, were delivering sort of stern messages to both Tokyo and Washington. Kurt Campbell, who's back in government now, is also very involved in that, and also then Deputy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전문가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두 나라가 앞으로 전진하고 현재 미한일 3국이 처한 문제와 한일 역사 문제를 분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대 뒤 압박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 때까지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며 상황을 관망할 것이고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제재 완화를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종호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면 그 내용에 따라 북한 정권이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고강도 도발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재해 등 3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해 대북 제재 완화를 적극 시도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건 내부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해 대북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최근 미국 의회를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 링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 년에 걸친 대북 정책 실패는 북한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선 안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정하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한을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링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사안의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 증진, 중국 내 탈북 난민을 보호하는 노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